안녕하세요.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서지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치매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되는 우리나라의 치매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간 추진되어 온 한국의 치매 관리 정책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치매 현황, 그리고 그간의 우리나라 한국의 치매 관리 정책, 그리고 현재 시점의 한국 치매 정책인 치매 국가 책임제와 제4차 치매 관리 종합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치매 관리 전달 체계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치매와 관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치매관리 전달 체계와 주요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치매 현황입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15%이고 조만간 2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퇴행성 질환인 치매 환자도 급증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약 8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2030년에는 1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치매는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그 유병 기간이 굉장히 길고 인지기능 저하 때문에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증가하게 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2천만 원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시간 비용, 간병 비용 등 직간접적인 비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치매 관리 정책을 그 시작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정책은 200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8년 정부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첫 번째 치매 관련 정책인 제1차 치매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들이 제대로 진단을 받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조기에 진단을 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조기검진 사업을 시작하고 치매 진료 약제비 지원 사업 등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발생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인지치료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2012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계획에서 시작된 조기검진 사업을 정비하고 치매와 관련된 인프라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차 계획이 수립하고 시행되는 시점인 2012년에 치매관리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치매관리법에서는 앞으로 5년 주기로 이런 치매 관련된 중장기 계획인 치매 관련 정책, 계획,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우리나라의 치매관리 인프라인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 전화센터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정책 사업인 조기검진 사업, 치매 연구, 등록 통계 등에 관련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차 계획을 수행하던 와중에는 조금 더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후속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다 가족의 부양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고요. 그다음에 생활 속 치매 예방, 그 다음에 치매 환자 돌봄과 관련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두 가지 후속 대책을 통해서 치매 관리 정책이 보다 고도화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차 계획과 2차 계획을 통해서 국가의 치매관리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된 상태에서 2016년에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와 2차를 통해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3차 계획에서는 공급자 관점의 인프라 구축보다는 보다 수요자, 즉 환자와 보호자의 관점에서 그 수요자에게 맞는 치매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3차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 연구를 하던 시점이 2015년이었고요. 그 이전인 2014년에 OECD에서 치매 환자의 생애 주기, 돌봄 경로에 따라서 국가 정책 과제를 수립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 흐름에 맞추어서 일반인, 고위험군, 초기 치매, 중등도, 중증 치매, 그리고 생애 말기로 이어지는 치매 환자의 돌봄 경로에 따라서 각각의 수요자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계획이 2016년에 시작이 돼서 진행되는 와중인 2017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의료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문제를 보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목적하에 시작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3차 계획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 실행이 되던 와중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3차 계획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3차 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부터 장기요양 서비스의 확대,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치매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해서 보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2017년 치매국가 책임제가 시작이 되고 2019년까지 약 2년여에 걸쳐서 전국 시군구에 256개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고 나서 진단을 위한 조기검진부터 대상자의 복잡한 요구를 맞춰주기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신체가 건강한 치매 환자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해서 주야간 보호시설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 치매 환자를 위해서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체는 건강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치매 환자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주야간 보호시설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일반 의료기관 이용이 힘든 정신행동 증상을 심하게 보이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치매 안심병원과 치매 전문병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중증 치매 환자에게 산정특례 제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이 약 60%까지 있었던 것을 10%로 대폭 완화해서 치매 진단과 치료 과정에 있어서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진단에 필요한 뇌 자기공명 영상, 그리고 신경심리검사와 같은 고비용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서 이 진단 과정에서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치매 안심마을을 시범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치매 환자를 잘 이해하고 치매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이 없고 본인 스스로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치매 환자를 위한 공공후견 사업을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나 치료 방법이 없는 치매에 대해서 치매의 원인, 진단, 치료 등과 관련된 연구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021년에는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3차 계획이 2020년에 종료가 되고 이어서 시작된 5개년 계획이며 이제 2017년부터 시작되었던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작된 지 약 3년 정도 지나가면서 시작이 된 계획입니다. 따라서 4차 계획은 3차까지 그간의 치매관리 종합계획과 치매국가 책임제의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3차까지의 치매관리 종합계획과 특히 적극적인 치매 정책의 의지로 시작된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많은 인프라가 설치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치매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안심센터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치매관리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말 치매 환자에게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가 친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치매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차 계획은 치매 국가 책임제가 추구하는 치매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서 치매 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사회적, 연대적, 지향적 관점, 그다음에 치매의 중증도, 돌봄 경로에 따라서 정책 내용을 내실화하는 수요자의 관점, 그리고 수요자에 더해서 인프라를 체계화하는 등 공급자의 관점을 이루는 포괄성을 지향하는 관점, 크게 3가지의 관점을 적용해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전체 내용입니다. 4차 계획의 목표는 치매 환자가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서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안심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치매 안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2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수요자의 관점에서 생애 주기별로 치매 관리를 강화하는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그리고 치매관리 인프라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기반을 구축하는 치매 관련 정책 기반 강화의 2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계획의 핵심 성과 지표는 치매 안심센터의 등록 관리율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 추정 치매 환자 중에서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되어 관리받고 있는 환자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추정 치매 환자 중에서 약 60%가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되어 관리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5년 뒤에는 약 80%까지 상향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핵심 성과지표로 잡았다는 것은 결국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치매 안심센터가 핵심 기관이 되어서 지역 자원들을 연계하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축인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에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치매를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 그리고 치매의 초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해서 중증 단계로의 진행을 예방하겠다는 치매 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그리고 치매 돌봄을 위하여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그리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족 지원 확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2번째 축인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 기반 강화도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치매관리 전달체계 효율화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치매관리 전달체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치매관리 주요 수행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내용은 치매와 관련된 의료, 요양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치매와 관련된 연구, 기술 개발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며 마지막 4번째는 치매와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한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것을 점검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완성하는 것이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가 되고 치매와 관련된 여러 요양시설이 설치되는 등 공급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의 분소를 설치하거나 장기요양기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치매 안심병원을 확충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보다 더 차별화시켜서 치매 안심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치매 환자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장기요양 서비스 등이 확대가 되었지만 다양한 치매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다 다양화하고 통합형 재가 서비스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치매 환자를 위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수가를 도입하거나 한국 상황에 맞는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내용, 그리고 치매와 관련된 전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IT 기술,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서 치매 예방, 검진,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치매의 원인, 진단,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대한 지원, 치매 가족 휴가제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도 결국 치매 환자, 즉 수요자의 중증도를 고려해서 정책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 그다음에 고위험군 단계부터 초기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 생애 말기까지 다양한 이런 생애 주기에 따라서 지원된 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통해서 지원되는 제도들을 요약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진행이 된 우리나라 치매관리 정책의 역사 그리고 현재까지 수립이 된 한국의 치매 정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요약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계획부터 2차, 3차, 4차까지의 치매 관련 종합 계획을 정리를 하였고 그 사이에 시작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런 3차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4차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흐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치매관리 전달 체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매관리 전달 체계 자체가 이런 국가 치매관리 정책 방향을 통해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 여기 소개가 되는 치매관리 전달 체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중앙치매센터, 그리고 강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가 각각 보건복지부, 강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치매센터입니다. 중앙치매센터는 말 그대로 앞에서 소개드렸던 국가 치매 관련 정책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정책들이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광역치매센터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 간의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안심센터의 종사자들이 치매 환자와 지역사회 주민들을 만나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등록이 되는 대상자들을 대상자들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치매와 관련된 홍보나 협력 확대, 그리고 치매 상담 콜센터, 전화 상담센터를 통한 대국민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역치매센터입니다. 광역치매센터는
정말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그 지역사회의 치매관리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 내에 있는 관할 치매 안심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치매 안심센터의 성과평가 지원, 안심센터의 종사자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치매와 관련된 자원 간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정말 그 기초지자체,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조기검진이라던가 맞춤형 상담, 치매 환자 쉼터 운영, 1:1 사례관리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치매 안심센터에 내원하면 어떤 상담을 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조기검진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진단을 통해서 정상인지 혹은 고위험군,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것인지 혹은 치매인지를 진단을 받게 되고 각각의 이런 진단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군이라고 하면 결국은 치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교실, 특히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집중화된 인지 강화와 관련된 치매 예방 콘텐츠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하면 이제 치매 환자에 맞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배회가 가능한 어르신들을 위한 인식표를 발급한다든지, 치매와 관련된 이제 약제비와 같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위생용품과 관련된 이제 조호물품의 지원,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부담을 느끼는 가족들을 위한 상담, 돌봄 부담 분석, 그다음에 가족들을 위한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안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치매와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 안심센터 안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하지만 치매 안심센터 내부에서만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계를 해주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을 복지관으로 연계를 해줄 수도 있고 주야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이런 보호센터로 연계를 한다거나 그 밖에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요양시설,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들을 연계해주는 역할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중앙 그리고 강역 치매 안심센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시설에는 치매 안심병원과 같은 다양한 의료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이라던가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등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자원들이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앞으로 더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의 치매 정책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치매 국가 책임제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더 발전된 내용을 한 1년, 2년 후에는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